캐나다 공중보건청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몇 달 동안 캐나다에 입국한 2,000명 이상의 여행객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여행자의 4분의 1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가능성에 대해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승객들은 모두 2월 22일부터 4월 22일 사이에 캐나다에 도착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의 양성을 보인 557명의 국제 항공 승객 중 518명이 영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영국 변이 바이러스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바이러스 27명, 브라질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모든 입국 여행자가 양성 사례를 더 빨리 식별하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입국 2일 전에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지 며칠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우체국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우체국 물류시설 일부가 4월 28일부터 폐쇄되어 우편물 배송에 지연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은 더 늦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 보건당국은 미시사가에 있는 물류시설에서 확진자가 12명이 나온 뒤 집단 감염 사태를 선포하고 약 80여 명이 되는 직원에게 10일자가 격리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타리오 주보건당국은 캐나다 우체국에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진행해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무조건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이때 급여는 유급으로 처리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해당 상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것 같다 라며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측이 오는 5월 1일부터 유료 주차 시간대 변경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그랜빌 아일랜드 측은 지난해 무료 주차 시간대가 이제 오후 6시부터 오전 11시로 단축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랜빌 아일랜드에서 하는 주차는 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제 유료입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측은 오전과 저녁에 주차장 이용이 무료인 이유는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라며 그랜빌 아일랜드에 위치한 레스토랑 및 상점들을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손님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료 주차는 그랜빌 아일랜드 시장이 영업을 종료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랜빌 아일랜드 측은 그랜빌 아일랜드 내에 있는 상점이나 레스토랑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본인의 개인 여가 목적으로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라며 그래서 정말 상점이나 레스토랑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정작 주차 공간을 못 찾는 경우가 늘어 무료 주차 시간을 단축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치몬드시가 교차로 110곳에 교통안전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치몬드시는 새로 설치된 카메라들은 28일부터 하나둘 가동하여 몇 주 내로 전부 가동할 것이라며 리치몬드시 교차로 중 절반에 해당하는 구역에 설치한 만큼 리치몬드 도로 위 안전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가 작동하는 교차로에는 안내 표지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리치몬드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일반 대중이나 업체들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교차로 녹화 영상 내역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은 최대 20일 이내에 영상만 요청 가능하며 녹화된 영상들은 30일 이후에 삭제됩니다. 영상 확인 요금은 세전 375불로 리치몬드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시는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인 만큼 운전자나 동승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거나 자동차 번호판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해상도 높은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아니다. 또 감시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다 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근로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여 병을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3일간의 유급병가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당 몬테 맥노튼 장관과 피터 베슬렘 팔비 재무장관은 수요일 오후 퀸즈파크에서 제안한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맥노튼은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또한 생명도 구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병가 3일분 지급은 온타리오의 직장안전보험위원회에서 담당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금은 전액주 정부에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고용주는 하루에 직원 1명당 $20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3일간의 유급병가 정책인 코로나19 법안은 입법부의 정치인들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맥노튼은 이 프로그램을 캐나다에서 가장 관대한 유료 병가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온타리오 주민들은 2021년 4월 19일까지 병가를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25일에 만료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검사를 기다리며 집에서 머무르고 코로나로 인해 아프거나 백신 접종을 받고 고용주나 보건당국의 조언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하거나 코로나로 인해 아픈 어린이, 부양 친척을 돌보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드의 정부는 또한 새로운 병가일을 온타리아인들을 위한 CRS비를 주당 $1,000로 올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스틴 트리도 총리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월요일 고용주를 통해 직접 돈을 분배하는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타와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지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다면 3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고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그 포드 총리 정부는 몇 달 동안 유급 병가를 받는 것에 대해 거부했고 포드와 그의 보수당 의원들은 노동자들에게 자가격리 또는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휴가를 제공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거듭 부결시켰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지난 2017년 캐슬린 윈 전 총리의 자유당 정부가 제정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한 일에 유급 병가일이 있었습니다. 포드는 2018년 선거에서 그의 당이 승리한 후 이러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최근까지 포드는 아픈 근로자들이 연방정부 CRS비에 접속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CRS비는 직원들이 코로나19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야 한다면 세금 후 주당 $450를 지불합니다. CRS비는 임금을 너무 적게 주고 근로자들에게 돈을 주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신 공중보건 전문가들과 노동 지지자들은 필수 근로자들이 그들의 임금 체크를 방해하지 않을 식대위 프로그램을 요구했습니다. 포드는 이달 초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직원과 접촉한 후 스스로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병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 팀 구성원으로부터 직장 내 코로나19 노출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격리하여 일을 계속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퀘벡주에서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퀘벡주에 거주하는 54세 여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혈전이 발생했고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인 혈전 발생 사례가 5건 보고되었으나 보건당국은 위험보다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접종 받으셔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퀘벡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인은 4월 9일 남편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해당 사례를 계속해서 조사해 더 정보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40만 명 이상이며 캐나다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 발생 확률은 10만 분의 1로 알려졌습니다.